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조깅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51강 환경부에 관한 내용을 계속 저번 시간하고 계속 하고 있죠. 50강까지가 우리 뭐 했었죠? 환경부가 하는 어떤 국가기본법에 관한 내용이었죠. 환경정책 기본법 있었고요.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죠? 굳이 말 많이 안 해도 되겠죠? 자, 한번 제가 어떤 컨텐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쑥쑥쑥쑥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 있었죠?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섭지보존법 있었습니다. 그죠? 섭지보존법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법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할 거는요.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 환경부가 하는 일 중에 저탄소 녹색 성장법의 어떤 내용의 그 어떤 기본 계획이 아니고 이번에는 다 이거는 전부 다 어떤 기본 계획에 의해서 5년 뭐 10년 단위로 지정하고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저탄소 녹색 성장법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환경부가 하는 어떤 일들 규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규제와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다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영 정책이라든지 뭐 법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따른 법을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물론 저 관리법이라면 좀 그렇지만 여기에 관한 어떤 제도 뭐 그 다음에 제도라면 주로 이제 규제도 있고 유도도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이런 것에 우리가 환경부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볼 건데요. 그 중에 자연 녹색 성장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기환경 보존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또 따라서 대기환경 보존법을 가지고 또 이제 환경부가 내용들을 어떤 그 정말서 실생활에 어떤 내용들을 하면서 규제 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오염 규제 총량이라든지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대기환경보존법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법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페이지를 보면요. 7대 온실가스하고 온난화 지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저탄소 녹색 성장법 안에 이제 내용들이 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법의 의의를 잠깐 한번 보면요. 국가기본법이고요. 세계 3대 환경협약 중에 하나로서 기후변화 협약이었어요. 그런 그 기후변화 협약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미국이 어떤 가입이 함으로써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에 전부 다 비준을 얻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실제 이제 어떤 그 이 뭐라고 그러죠? 그 5년 동안 어떤 실험 과정을 걸쳐서 지금은 우리가 몇 년간 이제 감축을 어떤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실제로 감축하기는 힘들다고 그래요. 더 어찌 보면 더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 그랬는데 이제 목적은요, 여기에 보면 저탄소 사회를 위해서 국가 정책 정략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규제 관리하는 어떤 법이 저탄소 녹색 성장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자, 안에 이제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들이 온실가스가 뭐고 쭉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환경부의 어떤 대책이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제 환경부가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환경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중량 그 어떤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총량 제한, 그죠? 총량 제한 배출권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계가 구축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관해서 어떤 영향평가 적응 대책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죠. 지금도 보면요. 환경부에 들어가 보면요.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낼 때 짬짬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용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무슨 적용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이제 도시에 우리는 저감을 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는 뭘 하죠?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때 나무를 많이 심는데 어느 곳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공원도 어느 곳에 어떤 공원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줄 것이냐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에 관한 내용들을 해야 되겠죠. 뭐 산림이나 농촌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공원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도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계속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했습니다. 그린하우스 가스입니다. 저는 사실 이 그린하우스 이래가지고 왜 그린하우스야? 라는 소리를 진짜 했었거든요. 그죠? 그린하우스 이러니까 그린이라니까 무슨 진짜 온실 맞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그린하우스라는 말이 별로 저는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해가지고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자외선 저기에서 복사열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지구의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 해서 그죠?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가스 상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고요. 뒤에 아무래도 이제 온실가스의 또 종류가 나오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사열 왜 이렇게 온실가스에 문제가 되느냐면 이제 복사열 뭐 때문인가 다 아시죠? 그죠? 잠깐 한번 설명을 할까요? 혹시나 싶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죠? 에어컨 여러 가지 있죠? 실제로 가정에 쓰는 게 더 많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뻥뻥뻥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배출하는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쓰는 거, 그죠? 자동차. 어짜고 저짜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그런 말 있죠. 산에서 소가 음매할 때 나오는 가스, 빵구 낄 때 나오는 가스 어짜고 저짜고 이런데 실제 그게 저는 정말일까? 정말 그렇게 많은 가스가 방출돼서 대기의 어떤 오염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가스보다는 우리가 이게 제2, 3의 가스가 저는 더 문제가 된다. 화합물 정말해서 화합물에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기 중에는요 산소가 있고요. 제가 산소가 있고 해놓고서는 H 수소를 적었어요. 그죠? 자, 산소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산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소도 있고요. 질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대기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토양에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원소 자체 하나하나의 어떤 원소 자체로는 오염을 시키진 않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랬는데 이런 이거 뭐죠? 불소, 그죠? 불소, 우리 치약에도 불소 쓰잖아요. 근데 그런 화학 물질이 아니고 원소 하나 자체로만 기호 자체 하나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2개 또는 3개가 합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이 산소와 화합할 때, 질소가 산소가 화합할 때, 탄소가 산소가 화합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스가 여러 가지가 막 나타내는데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여러 물질하고 합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공기 중에 어떤 거는 방출이 돼야 되는데 방출이 되고 정말 대기권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거죠. 화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무거운 화합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합물이 너무 무거워서 대기권으로 확산이 안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대기권 밑으로 전부 다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권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태양에 비추면 이 태양 안에 전부 다 흡수하고 있다가 태양에 우리가 먼지가 많으면요 더운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태양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부 다 흡수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부 다 밑으로 내려놓은 거겠죠.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또 토양은 또 대기를 또 전부 다 열을 받고 있다가 전부 다 또 위로 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한 그대로 복사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대기는 이 공기 중 대기가 아니고 이제 확산되는 대기권, 성층권 말고 어떤 대기권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구름 밑에, 하늘 밑에, 그죠? 구름이 끼어 있는 곳, 이런 곳에까지 전부 다 열이 방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무거운 어떠한 가스가 공기 중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복사열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구의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를 우리가 감축 온실가스가 있죠. 그 밑에 우리가 6개 어떤 교토의정서에서 발표한 6개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규정한 7개 물질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화물질에 관한 화물질하고요, 원소 기호하고요, 그 다음에 6개 우리가 규제 물질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를 외우셔야 돼요. 그 중에 우리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 메탄 해놨는데 그 다음 이산화질소 해놨는데 이산화질소가 아니고 아산화질소예요. 아산화질소. 아자가 붙은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소리야. 그죠? 아기? 이런 것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아산화질소 N2O죠. 그죠? N2O. 그래서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NO2 했는데 이거는 이산화질소고요. 아산화질소는 N2O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수소, 불화탄소, 가불화탄소, 그 다음에 육불화, 과는 너무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는 하나 부족하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산소는 O2죠, 그죠? O2인데 거기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N2O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6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호하고 외우셔야 돼요. 옆에 따로 필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은요, 필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축 대상, 아까 용도 및 특징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고요. 용도하고 특징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적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배기 이런 것은 문제가 우리 적용하고도 가장 관계가 되죠. 가로수라든지 우리 이제 나무 식지 않은 부분에 왜 이걸 해야 되는가는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우리가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그죠? 뭐 요즘은 에어컨 냉매를 주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그 반도체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불화 질소, 그죠? NF3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 감축 대상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가스는 실제로 인간이 합성한 가스로서 굉장히 위험한 가스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 온난화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탄소에 따라서 무게를 이렇게 측정한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얼마나 무게가 무거운가 라는 걸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온난화 지수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무거워서 나라가 확산이 되지 못하고 지구의 대기권 안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원 덩이, 이거는요, 굳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잠깐, 참고로 내놨습니다. 그죠? 자, 1위가요, 에너지 부분이에요. 인간 생활하는 데서 생산 및 소비 활동인데, 이 생산이
산업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생산이라는 것은 정말서 생활하는데 어떤 소비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산업 공장이래 놨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사실 2위가 산업 공장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실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전반적인 곳에서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활에서 교통,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뭐 생활하는 사제, 어떤 폐기물 이런 데서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출 전과 배출 순위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면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얼마만큼 어떤 그 온실가스 배출하는 폐기물 분야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배출 분야별 전과 비율 해가지고 우리나라 소비 이렇게 순위를 보니까 6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12위고요. 그 다음에 OECD 국가에서는 우리가 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사실 3.4% 정가율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법 발효하기 전에 강의를 한참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한 5, 6년, 7년, 8년쯤 됐어요. 그때 강의를 할 때 실제 이제 이런 것을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00년 전에 비해서 실제로 그 온도 자체가 우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3도씩 더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에 비해서 3도씩 올라가 있더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율이기도 하고 그만큼 산업화가 됐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뭐 지금은 중국에서 엄청 많이 하고 어떤 온난화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경부의 대기 환경 보존법 하면서 대기 어떻게 감축 대상 온실가스에 관한 내용을 했고요. 온실가스 배출원에 관한 정의를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온난화 지수와 그 다음에 온난화 지수하고 바이오매스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변환 과정보다는 이산화탄소 온난화 지수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